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범죄 전과자나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인물을 지도자로 앞세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 정권이나 운동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민중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걸까요? 첫째, 사회주의 운동이 내세우는 민중의 서사를 체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과 좌절, 그리고 범죄라는 낙인을 딛고 일어선 인물은 민중 속에서 태어나 민중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둘째, 범죄적 기질과 권력투쟁의 냉혹한 세계는 서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제도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밖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범죄 경험은 카리스마적 서민성을 부여합니다. 룰라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 마두로가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소년공에서 정치인으로 부상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작용하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를 넘어 범죄의 전과와 사회주의 정치의 서사가 어떻게 맞물려 하나의 정치적 전략으로 작동하는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한국의 이재명, 그들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된 후에도 범죄 정화가 있거나 낮은 학력과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1954년 베네수엘라 사바네타의 가난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학력은 17살이 되었을 때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군사학교에 입학한 것이 전부였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수많은 국제 범죄 행위와 국내 범죄 행위로 미국 검찰은 2020년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마두로의 학교 기록에 따르면 마두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도시 빈민층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는 정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우르네로는 할라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만 마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뇌물수수와 돈 세탁 등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시 연방경찰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푸틴의 청소년기 1952년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빈민가에서 노동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청소년기에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15세 하방을 당해 섬서성현 천면 농촌에서 하방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에 성인이 되어 박사학위 취득은 그의 품성과 인격 형성에 의미가 미미할 것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형은 정규학교에 다녔으나 이재명은 청소년기는 그가 스스로 소년공 생활을 했다고 했으나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사회주의 정권이나 운동에서 자주 범죄 전과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걸까요? 첫째, 민중의 서사를 체현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억압받은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선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가난, 좌절, 범죄와 같은 사회적 낙인을 극복한 인물이야말로 민중 속에서 태어나 민중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로 소비되기 좋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룰라, 심지어 푸틴조차 청소년기에 범죄적 일탈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죠. 이들에게 범죄 경력은 오히려 엘리트 기득권에 맞선 반항의 상징으로 포장됩니다. 둘째, 범죄적 기질과 권력 정치의 실용주의가 맞아떨어집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교과서적인 합법 절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거나 선거 제도를 조작하거나 때로는 언론을 억압해야 합니다. 범죄 경험이 있는 인물들은 이미 법과 제도 바깥의 사고방식을 익혔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냉혹한 세계에서 주저하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셋째, 카리스마적 서민성을 갖추게 됩니다. 룰라가 빈민 출신 노동자로, 마두로가 버스 운전사로, 이재명이 공장 노동자로 서사를 쌓은 것처럼
범죄와 가난의 이력은 엘리트 정치인과 다른 나의 진짜 민중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사회주의 대중선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의 경우 이재명 같은 전과자형 지도자가 앞장서고 엘리트 집단 사법부 출신 지식인들은 직접 나서지 않는가? 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과자 정치인이 앞장서고 법과 이론을 꿰뚫는 지식인들은 뒤에 머무르는 걸까요? 첫째, 대중정치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에서 민중적 정서를 얻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엘리트 지식인은 학문적 법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서민의 고단한 삶과 감정을 체험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같은 인물은 범죄와 가난을 극복한 자수성가형 서민 영웅의 이미지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가학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서민의 편이라는 공감 코드를 얻기 힘듭니다. 둘째,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적 자기보존입니다. 사법부 출신의 지식인들은 이미 안정된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순간 그 모든 기반을 잃을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후견인, 참모, 자문 역할로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재명 같은 인물이 전면에 나서면 그 뒤에서 법률적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요. 셋째, 정치의 현실성과 도덕적 부담의 차이입니다. 정치의 세계는 이상과는 다르게 권모술수가 지배합니다. 엘리트 법률가가 직접 나설 경우 그동안 쌓아온 도덕성과 전문성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전과와 우명을 가진 정치인은 더 잃을 게 없다는 태도로 과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권력 투쟁의 무대에서는 후자가 훨씬 강한 생존력을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주의 세력은 범죄자적 경험을 가진 지도자에게 민중 성투쟁 성무모한 결단력을 투사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체제의 안전망 속에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경향 때문에 직접 리더십을 맡기보다는 전과자형 정치인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배후의 두뇌로 남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재명은 자신의 치부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도 수치를 모르고 앞장서는가? 여러분, 한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정치에 직접 나서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 본장, 헌재소장 같은 자리에 있던 이들의 과거는 철저히 검증되고 작은 의혹만 있어도 언론과 정치권이 집중적으로 신상을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명예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전면에 나서는 정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인물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미 형수욕설 녹음 파일이 온 세상 유튜브에 떠 돌아다니고 전과 기록, 각종 범죄 재판 등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숨겨진 치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더 집요하게 앞장섭니다. 왜일까요? 첫째요. 오늘은 차베스, 마두로, 시진핑, 푸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 메커니즘을 동양, 고전의 지혜로 어떻게 비판하고 교훈 삼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경구를 통해 현대 정치 현실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loss aversion reversal 손실 회피의 역전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잃을 것을 두려워해 조심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약점이 드러난 사람은 반대로 더 대담해집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더 이상 치부가 새롭게 드러날 게 없다면 숨길 것도 지킬 체면도 없다는 태도로 정치에 돌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치부가 드러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무모한 배짱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임무치 즉무부리 임무시사 우부웨이. 맹자는 사람이 수치심이 없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매는 한비자는 경고했습니다. 망국지인 불고사생 왕고실은 무구스성. 망한 나라의 사람은 생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경고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 무도한 길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기를 스스로를 통제하는 부끄러움의 감각, 곧 수치, 시우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치는 약점이 아니라 인간됨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매춘을 하기 위해 밤거리로 나오고 남자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유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자환제 호의 인사른즈 할자 하웨른슈. 사람의 병폐는 남을 가르치려 드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치부가 드러나도 남을 이끄려는 태도 풍자, 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고치려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성찰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남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이 가장 큰 병폐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거나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평론가나 정치인을 풍자한 것 경고입니다. 논어 위령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방유도 위언위행, 방무도 위행언손 방요다오, 웨이엔 웨이싱 방구다오, 웨이싱 옌순. 나라의 도리와 이치가 있으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지만 나라의 도리와 이치가 없으면 바르게 행하면서도 말은 조심한다. 도리와 이치가가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무모하게 나서는 정치인, 평론가를 말합니다. 둘째, 수치심, 둔화 현상 때문입니다. 반복된 비난 속에서 수치심이 마비된 모습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맹자 역시 수치심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공개된 욕설 음성이나 전과 기록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만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반복적인 여론전과 지지층의 두둔 속에서 수치심이 점차 둔화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수치심은 인간을 자제시키는 장치인데 이재명의 경우 이미 수치심이 반복적 노출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리 구조를 형성한 것입니다. 맹자 멍즈 경고합니다. 시저인데 위무치 불가이위인의 시즈유른 다이 외런 우츠 부커이 외런이. 사람에게 수치심은 큰 것이다.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심상진 신상편에 나오는 구절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수치심과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갖지 못한 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상실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무수어지신 비이냐 무쇼거주신 페이런이에. 수치심과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즉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스쇼르는 아마리는 마네시아니들. 시자 군자지대다냐 치저 쥔즈즈다도아예. 수치심을 군자의 근본이라 했죠. 따라서 비난에 익숙해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곧 인간됨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고전 다슈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소위 수신, 재정기심자, 신유소분치, 즉 불득기정. 소위修身在 정치신者, 身有所分之, 则不得其正. 수양이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마음의 분노나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발음을 잃는다. 마음속에 분노나 두려움, 즐거움, 걱정 등 감정이 치우쳐 있으면 몸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 진정한 발음을 얻기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자신의 서사를 무기화하기 때문입니다. 결점과 범죄를 서사로 포장하는 태도입니다. 장자는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꾸밈에는 인ner이 드물다고 했고 공자 역시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결점을 오히려 민중적 진실성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기득권 엘리트와 달리 가난했고 거칠었고 때로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렇게 서민과 똑같다. 이런 프레임은 범죄나 욕설조차도 민중성의 증거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결점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자산이 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교원영색 선의인 샤오옌링서 셴이른.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에는 어질민이 드물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교원영색 족공,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샤오옌링서 주공, 조치오밍치즈, ço이치즈. 교묘한 말과 얼굴빛을 꾸밈은 좌구명이 부끄러워했고 나공자도 부끄러워한다. 공자는 겉으로만 좋게 보이고 속마음을 감추는 사람을 경멸하며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이 구절은 겉으로만 꾸미는 아첨이나 허례허식을 멀리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위악임이 수식필로 이어웨메이 스위시비르. 악을 미덕으로 꾸며도 결국 드러난다라고 강조했죠. 결점을 민중성의 증거로 포장하는 것은 결국 사슴을 말이라 부르는 지록이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지 포장된 서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멍즈 가오드샴 이변식비 모이거리 이변실페이 우이유리.
변론으로 잘못을 꾸며도 도리에 이롭지 않다. 말로써 잘못을 꾸미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말재주를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감추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해도 이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심리학적 자기합리화 때문입니다. 이게 나는 억눌린 자의 대변자라며 자기 합리화하는 심리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전 과욕설 논란을 억압받은 청년의 분노라든가 권력투쟁의 산물로 합리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심리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일수록 이 경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나는 민중을 위해 싸워온 희생자라는 자기인식으로 치환하는 것이죠. 스르쇼르는 아마리나만의 시절니들 인지성악 기선자위야 렌즈신검 지산자웨이에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그 선함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 했습니다. 겉으로 정의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을 채우는 자, 그가 바로 자기 기만의 전형입니다. 즉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나 사회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 선한 행동을 익히게 된다는 것이 순자의 주장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탄선 부족이 위정 도법 불능이 자동 투산 부주 이외정 투파 부능 이즈싱. 단지 선한 마음과 말만으로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단지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정책이 저절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한 의도나 훌륭한 법률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없으며 실제 정치와 정책은 행정력과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논어의 위렬공은 경고합니다. 교언난덕 차오옌로한 듯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합리화는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점, 이것이 동양고전의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이시위비 이비위시 세지소 호갸 이시웨페 이페웨시 실지소호야.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는 까닭이다. 이는 겉모습과 허황된 명예에 집착하여 참된 도다오를 잃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여기는 세상을 개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차베스, 마두로, 룰라, 시진핑, 푸틴, 이재명 같은 잔혹한 독재자들이 수치를 모르고 앞장서는 심리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배짱,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나 더 이상 타격이 없다. 수치심 둔화로 반복적 노출로 인해 비난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결점을 서사화로 범죄와 욕설을 오히려 민중성의 증거로 포장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나는 억눌린 자의 대변자라는 정당화로 스스로를 강화한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 덕분에 그는 오히려 엘리트 집단보다 앞장설 수 있고 권력 투쟁의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고전 속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잔혹한 독재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비판하고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을 잃지 말 것, 꾸밈에 속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 것, 이것이 동양 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